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은 없으며 무조건적인 항복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외교와 영사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며 7년 만에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드론 공격 대응과 관련해 어떤 나라의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도 한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걸프 지역까지 충돌 여파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과의 협상은 없으며 그들의 무조건적인 항복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7일째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란의 미래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을 파괴의 벼랑 끝에서 되돌려놓고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미군이 이란 목표물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대와 기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6일 테헤란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란이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공습은 아랍에미리트도 겨냥했으며 UAE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9기와 드론 109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도 자국군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를 겨냥한 이란 드론 1기를 유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자 에픽 퓨리 작전이 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외교 및 영사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안정 촉진과 경제 회복 지원, 정치적 와해 진전에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관여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단계적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교관계 복원 발표는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이 남미 베네수엘라를 이틀간 방문한 뒤에 나왔습니다. 버검 장관은 방문 기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과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버검 장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방문은 영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검 장관은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셀리아 플로레스가 미군에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두 번째 미국 강요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셀리아 플로레스는 마약 밀매와 무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전환 과정과 관련해 안전 확보, 경제 회복,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3단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드론 공격 대응과 관련해 어떤 국가의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고 미국 대통령 특사가 전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드론 공격 대응과 관련해 어떤 국가의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 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분명히 어떤 나라로부터든 지원이 있다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이란제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이번 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요구되는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이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에 밝힌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번 주 또 한 차례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 합의에 따라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을 러시아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대면 회담에서 이 같은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에도 한국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해당 포로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 2명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기밀 사안을 더 이야기하면 두 사람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헌법에 따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한국에 배치된 일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부 패트리엇 요격 체계가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동 재배치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군의 대형 수송기가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으며 패트리엇 체계 이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제1129차 안보협력 포럼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키프로스가 EU 회원국을 대표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EU는 벨라루스, 이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EU는 또 제3국과 그 내부의 행위자 및 단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군사 지원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시키는 이중용도 물품과 민감한 품목의 이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국도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 범죄 가해자와 공범 모두에 대한 책임 규명에도 전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EU 26개 회원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11개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